무려 1000일이 됐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무려 1000일이 된 겁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적, 물적 피해도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데 전 기자, 지금까지 전장 상황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인적 피해 규모를 좀 외신이랑 각국 당 발표를 좀 종합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러시아군이랑 우크라이나군 양군의 사상자가 총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요? 러시아군이 70만 명이고요. 우크라이나에서도 40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이 사상자가 이 정도고 사망자만 집계를 하면 러시아에서 19만여 명, 우크라이나에서 6만여 명입니다. 여기까지가 군인들 사상자고요. 민간인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만 민간인 12,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 군인이랑 민간인 총 합치면 사망자만 27만 명에 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지만 요즘 들어서 서방의 움직임이 상당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이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고 그런데 이 독일이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밝혔다고 하는군요. 이게 무슨 소식이죠? 네, 그 AFP 통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 예. 이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인공지능 유도 드론 4,000대를 지원을 하겠다고 했단 겁니다. 네. 이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트로이스가 이 드론이 적의 방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전달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론으로 전투기지나 물류 거점을 표적 공격을 할 수 있다 설명을 했고 전선을 넘어서 러시아 영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에이테크스 거리 제한을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이어서 거기에 맞받아서 독일도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독일이 지원했다는 인공지능 유도 드론 이 성능은 어떻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가 좀 드론전을 많이 예. 했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기존에 썼던 드론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차이가 예. 있는지는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알아서 유도돼서 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맞추는 개념. 예를 들어 전차를 인식하고 전차네 그러면 뭐 어디 이 부분을 때리면 되겠네 요거를까지 계산해 주는 거죠. 100k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선을 유지하면서 멈춰야 되니까 그냥 이거 지원을 통해서 일단 버텨봐라. 약간 이런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현재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이 기존 드론이 군인이 드론에 찍히는 모습을 보고 알아서 조정을 하잖아요. 군인이 예. 직접 조정을 하고 또 어떤 물체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보고 좀 따라가는 시기였는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독일 드론은 목표물을 알아서 식별하는 그런 기술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드론이 다니면서 사람인지 전차인지 뭐 장갑차인지 이런 걸 구별을 해서 그에 맞는 어떤 타격을 정해서 조준을 한다는 겁니다. 목표 지역을 설정해서 자폭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4,000대 지원이 뭔가 전쟁의 판을 뒤집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그 수준의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크라이나가 독일을 향해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이 타우러스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꾸준히 요청을 했었는데 네. 독일이 이거는 어떻게 주겠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타우러스는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번에 이 드론을 지원하면서 이름을 붙인 게 미니 타우러스거든요. 사실상 이 타우러스를 지원하지 않고 이걸 대신 주겠다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타우러스는 그 미사일이죠. 사거리가 500km가 넘어서 러시아 영내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정말 2년 동안 계속 타우러스 달라고 독일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도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입장에선 타우러스를 지원해서 만약에 확전이 될 경우에 네. 자국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원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도 에이테크스를 좀 제한을 풀면서 드론까지는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과 어쨌든 독일이 좀 나서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도 속속 무기 지원에 또 가세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미국에 이어서 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인 스톰 섀도우, 예. 이걸 좀 제한을 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스톰 섀도우가 사거리가 250km거든요. 이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건데 예. 우크라이나가 갖고는 있는데 이전에 에이테크스처럼 러시아 본토 공격이 허용되지 않은
않았습니다. 지금 아는 상태인데 일부 외신이 영국과 프랑스가 이걸 허용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선례를 좀 따라간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러시아가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미국의 미사일 봉인이 해제된 이후에 곧바로 동부 최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미국을 세게 비판한 게 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Завдяки тільки вашій міцності Схід не окупован тотально Російською Федерацією. Уходящ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в Вашингтоне намерена предпринять шаги, собственно, они об этом и говорили, с тем, чтобы продолжать подливать масло в огонь и продолжать провоцировать дальше нагнетание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круг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이 미국의 에이테크스 제한 해제가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긴장을 더 고조시켰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이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러시아 내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자살 허가를 내준 거다, 미국이 자살 허가를 내준 거다라면서 유럽 전체가 대규모 긴장 구조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탓을 한 겁니다.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좀 가격하게 말을 한 것처럼 실제로 이런 식으로까지 군사 대응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전쟁이 천일째로 접어드는데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는 분위기인 것 같군요.